오늘 윤 대통령의 6차 변론에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의 양심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작이 드러났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빛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은 허물어지고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그 음모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마치 예언처럼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계엄 선포와 함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계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연이어 단독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알렸고 이를 막기 위한 계엄의 본질을 밝히는 것으로 언론의 본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한동훈과 박지원의 내연 관계라는 보도를 통해서 홍장원이가 한동훈에게 허위 체포 정보를 유포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폭로했습니다. 12월 8일에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홍장원의 허위 제보와 공작금 착복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1월 9일 민주당 박선원과 관련해서 20년 전 국가정보원이 그가 문재인보다 북한 노동단 서열이 더 높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사실까지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 박선원은 12.3 국가 반란 사태의 배후 중에 하나로 지목돼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선관위 수원연수원 중국 간첩 사건을 특종으로 보도하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제 카르텔의 실체가 한국에 뿌리 내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탄핵 6차 변론에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의 증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직접 투입되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단장이었습니다. 그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으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이 완전 거짓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 직후에 박범계, 부성찬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3층에서 곽종근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단장을 직접 회유했다는 것입니다. 박범계는 공익제보자 추천 서류까지를 건네면서 허위 진술을 유도했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려는 탄핵 공작을 펼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박선원과 좌파 언론들이 가세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현태 단장은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 부대원들이 심각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태 단장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거대한 조작극의 전모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내란 세력은 바로 윤 대통령을 탄핵을 시도한 세력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1%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양심 선언들이 줄줄이 이어 나올 것입니다. 오늘의 폭로는 시작입니다. 최후의 발악과 함께 무시무시한 소탕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의 영상을 감상하시고 충격적인 증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이건일님,
이창섭님, 최상태님, 박철환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저는 저한테는 끌어내라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빨리 들어가는 의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동영상을 보면 증인은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 섞인 뉘앙스의 혼잣말을 빨리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사실 국회에서는 그 의원님들이 약간 압박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예. 마지막에 사실 잘 안 들린 상태에서 예라고 답변을 한 거고 예. 그 전날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기자 한 분이 끌어내라만 있었지 않나요? 계속 강요실을 이야기하길래 예.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없겠냐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을 뭐 내서 들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좀 순간 이해하고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국회에서는 이제 명확히 제가 그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안 들었다는 기준 하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라는 취지로만 이해했다 이런 이제 것이죠. 예, 들어갈 수 있겠냐? 예, 들어갈 수 취지로 있겠네요. 얘기했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나 특전사령관 어느 누구로부터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받은 말 없죠. 저는 사령관과만 통화를 했고, 예, 사령관이요.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병력들과 같이 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세어봤을 때 사령관한테 그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전화 연결된 거는 19회입니다. 예, 그래서 통화 내용도 사실 정확하게 전달이 서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는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저는 생각했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끝낸 상황입니다. 예, 거의 뭐 들어갈 수 있겠냐만 계속 반복하다 끝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본청에서 만난 안규백 의원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듯이 그냥 지나쳤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이 아까 1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예. 그 15명 가지고 200명이 넘은 국회의원들 또 그 보좌관에 시민들까지 한 1000여 명 넘는 사람들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이 아까 1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예. 그 15명 가지고 200명이 넘은 국회의원들 또 그 보좌관에 시민들까지 한 1000여 명 넘는 사람들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15명 들어갔다는 것도 곽정근 사령관이 알고 있었나요? 보고를 하셨나요? 그 당시에 따로 보고는 안 했고 예. 아마 TV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을 예, 근데 거다. 뭐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예. TV를 보면 대충 이게 인원수가 나오는데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는 계셨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어느 누구로부터 정치인 체포해라 이런 지시 받은 적 없죠? 네, 없습니다. 증인 이 사진 속 장면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 날 오전 국방위 회의가 끝난 후에 곽정근 특전사 사령관과 같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안내를 받아서 3층 방에서 잠깐 휴식을 한 적이 있죠. 예.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차례대로 민주당 전문위원 이상혁, 그다음에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들어오면서 곽정근 특전사령관을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예.
그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은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계엄을 언제 알게 됐는지 등을 또 물었고, 이에 대해서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TV를 보고 계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니까, 아니 그 전에 알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추궁도 좀 했었고, 또 다른 사령관들이 오전 그 회의 진술에서 모두 TV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라고 진술을 하는데, 사령관이 좀 말을 맞춘 거로 증언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 분명히 있었죠.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방에서 핵심은 예. 그 오전에 사령관께서 두 번째 통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예. 그 말을 해달라는 것을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전문위원이 곽정근 사령관에게 얘기한 게 있으면 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방은 사실 점심을 그 국회에서 제공한 구내식당에서 먹고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서 제가 아는 그 지인을 통해서 방을 협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들어갔더니 그 관련 위원이 한 명 들어오시면서 이제 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눴고,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부승찬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결론은 사령관하고 뭐 대화 내용을 맞춘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예. 사령관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령관님 뭐 솔직히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든지 이런 투로 대화를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사령관께서 그러면 오후에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진행됐습니다. 혹시 박범계 의원이랑 특전사령관 곽정근 사령관이랑은 과거서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죠?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까? 처음 서로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예. 박범계는 곽정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로 신청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기재된 신청서에 그 내용을 좀 기재하라고 얘기했고, 곽정근 특전사령관도 증인에게 좋은 거니까 너도 써라 이렇게 권유한 사실은 있죠. 네, 권유도 박범계 의원이신지 옆에 계신 다른 의원이신지 기억 안 나지만 예.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의원이 종이를 주면서 예. 사령관께 먼저 쓰라고 주셨는데 예. 제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김정도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도 따라 썼습니다. 예. 혹시 공익제보자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공익 네. 제보자 대상자한테 문자로 통지가 가는데 통지 받으신 적 있어요? 네, 문자 처음에 한 번인가 오고 예. 등기우편으로 예. 집으로 2번 정도 날아왔는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 32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거 좀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부대원들이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박선원 의원께서는 매불쇼와 MBC 초대석 등에 출연해서 모범장병 격려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대통령께서 707 단장을 대통령실로 불러 자주 술을 먹였다. 경호처에 파견된 707 요원들이 외곽 경비를 세워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707 특임단이 국정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했다 등 다수의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부대원 중 일부는 아직도 단장이 진짜 대통령실에 불러갔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07 특임단 부대원들은 12월 3일 계획되었던 훈련 복장 그대로 야간 감시 장비를 포함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출동을 했고, 산탄총은 팀 공용하기로서 팀별로 한정씩 할당되어 있는 총입니다.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